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CJ그룹에서도 공채를 띄웠습니다. 그 중에 한 곳, 대한통운의 기업 분석부터 자소서 분석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바로 사업보고서 가서 분기보고서 키고 사업의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바꿔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은 옴스 잡스. 자, 사업의 내용 들어왔고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L 사업이 나옵니다. 컨트랙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계약 물류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그 계약 물류를 검색해보면 이 서드파티 로지스틱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왜 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물류 전문 업체에게 물류 관련 업무 전체를 위탁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런 물류를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어떤 속도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3자 물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 물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비단 서드파티 내용뿐만 아니라 부두 개발을 위한 부두 운영권 부여하는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해상 운송, 기타 부가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산업의 성장성 부분에 나옵니다. FTA 체결이나 국가 간의 물자 이동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딸리고 히스토리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이 물류 전체를 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약 물류, 서드파티 물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가 더 활성화될수록 이런 시장 수요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무역 활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셈법이 달라진 이런 무역 공식 때문에 또 3자 물류의 필요성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동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포트 앤 딜리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관련된 경제 동향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향후 대응 전략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들 자체도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비즈니스나 옴니채널, 소비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이커머스 물류 트렌드 또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량 소빈도에서 소량 다빈도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물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고요. 재고 정책 또한도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필요 시점에 맞게끔 바로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전달해주는 물류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정교한 물류 서비스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TES 기반의 확고한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래 나오는데요.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시스템 앤 솔루션 이라는 이 기술력을 토대로 물류 산업군 내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압도적인 차별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CJ 대한통운을 쓰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TES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지원 동기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 집약적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류산업 자체가 빠르게 IT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시스템 솔루션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물류 구현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물류 구현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어떤 변화, 어떤 시도를 통해서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택배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쇼핑 트렌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편의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택배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총알 배송,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택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소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커머스 중심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대형마트, 백화점 중심으로도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이고요. 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그리고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류 경쟁력, 택배 경쟁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시장 자체도 굉장히 기술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잘 봐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증하고 있는 물량을 얼마나 원활하게 문제없이 소화해낼 수 있느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CJ 대한통운 국내 최대 물류 택배 회사로서 그런 어떤 캐파를 상당히 크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캐파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년 대비 10% 가까이 9.4%지만 이 택배 시장이 성장했다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챗봇이나 IoT, 3D 프린팅 같은 이 기술력 발달에 따라서 택배 시장도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사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스터디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많은 부분이 IT와 기술을 통해 이 택배 내지는 물류 시장이 대체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미 IoT와 센서 기술을 활용한 상품 분류 기능 자체가 거의 정확도가 99.9%에 가까울 정도로 택배의 성격이나 내용을 구분해서 그 박스를 분류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자동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더욱 빠르게 물품 분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송 사고는 줄이고 배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스터디를 하셔야만 지원 동기든 아니면 물류산업, 택배산업의 변화든 제대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경기 변동 특성은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CJ 대통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나옵니다. 3만 개의 택배 취급점, 19,000 배송기사 이렇게 많은 이 지점과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빠른 쇼핑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 최대 박스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최대 규모의 메가 허브 터미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동 분류기 설치 투자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지금 98% 설치 완료가 됐다고 하고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사람이 직접 분류하던 그런 이 박스들을 자동 분류를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메가 허브 터미널이 왜 중요한지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 허브 터미널이 뭘까? 뭔지도 모르면서 자소서에 그냥 무작정 그냥 막 휘갈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 허브 터미널의 건립이 CJ 대한통운의 경쟁력 확보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라는 얘기를 해야지 뭐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압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압도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면서 이런 맞춤형 배송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에 맞는 새벽 배송, 그리고 퍼펙트 택배 상품, 고가 상품 배송하는 서비스죠. 저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용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색해 보면 택배가 어떻게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맞춤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앱을 활용해서 실시간 어떤 정보 트래킹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상품이 언제 도달하는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오고 있는지 보면서 가슴도 조마조마하고 되게 떨리겠죠. 내가 산 옷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나 통제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택배 물량의 70% 이상이 거의 수도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차별화된 물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다회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류센터의 그런 크기 그리고 공간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 택배 물량을 소화하고 회전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될 텐데요. 그래야만 공간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더 많은 택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협력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 상생경영 이런 것도 쓰시는 분 없겠죠. 이거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쓰는 사람이 제일 사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감동적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경쟁력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사업에 대한 경쟁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글로벌 사업입니다. 쉽게 해서 포워딩은 화물을 대신 운송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통한 운송도 있고요. 선박을 통한 운송도 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 육상, 해로, 그리고 공중
을 넘나드는 그런 물류 경쟁력을 토대로 각 기업들이 원하는 곳까지 제품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최적의 조합과 그런 배송 서비스, 운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업체들로부터 그런 화주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런 화물을 대신 정해진 곳까지 운송해주는 이런 포워딩 사업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의 성장성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동부가 중심으로 물류 거점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은 지금 이 패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권역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새롭게 조금 더 빠르게 부상할 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거점, 물류 경쟁력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진로를 물류업으로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대한통운의 지원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이 그 안에서 왜 좋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원 동기 작성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했다면 너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이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물류업이 갖고 있는 장점, 자,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효용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경쟁력,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택배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요. 3PL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요. 압도적인 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TES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기술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본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원 직무 성장 비전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이해 플러스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직무는 5개가 있죠. 계약물류, 택배, 포워딩, 재무회계. 4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2가지 사례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망한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작성하면 포워딩은 화주를 대신해서 물품을 운송해주는 일이다. 이건 뭐 그냥 설명이잖아요. 누가 설명을 하래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봤죠. 자, 두 번째, 회사는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중요하다. 굉장히 피상적이고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것도 망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직무 지원 동기 이해를 물어보는 게 그 구체적인 어떤 업무가 어떤 식의 업무 처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CL 같은 게 같은 일은 기업을 대신해서 뭘 하는 것인데 이게 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대 변화에 있어서 혹은 기업에게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고 한다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직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재무라고 한다면 결국에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물류산업 자체가 지금 IT,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투자와 자금 조달에 기반한 사업 전략이 없이는 택배 산업에 성장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재무회계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직무 분야에 있어서 성장 비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입사 후 포부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고 그리고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방금 예시로 들었던 재무회계 분야가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택배 물류산업 자체가 자, IT 기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혹은 갖춰야 될 새로운 자질이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CL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갖추려면 위에 필요한 노력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의 수준, 고민의 깊이, 이게 바로 다른 지원자들과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테일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 만족에서 고객 지향에서 나온다. 이거 굉장히 피상적인 거거든요.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CL 업무는 어떤 이유나 어떤 성격 때문에 어떤 식의 역량이나 태도 내지는 전문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것을 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잘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제시하겠죠. 근거. 자, 근거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근거를 두 가지 맥락으로 써도 좋고 한 가지 맥락으로 그냥 주구장창 써도 좋습니다. 경험으로 써도, 그러니까 경험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아니면 기타 백그라운드든 쓰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쓰세요. 첫 번째 경험이다. 나머지는 지식이다. 자, 그리고 각각이 어떤 점에서 나의 경쟁력이다 라는 논리까지 같이 제시하면서 서술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냥 무슨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다른 지원자들이랑 경쟁력이 될 수 없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어떤 부분에까지 이렇게 적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단순한 전공이나 지식이나 배운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좀 서술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 무식하게 그냥 배웠다,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 있으면 다 경쟁력 있을 것 같으면 자격증 있는 애들은 다 붙어야겠죠. 그게 아닙니다. 논리를 만드세요. 자, 마지막 4번 항목입니다. 글로벌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자유롭게 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 먼저, 자, 외국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글로벌 역량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문화에 대한 이해 이렇게 쓸 거면 이것도 아니에요. 자, 문화에 대한 이해가 뭔데요? 아니, 구체성도 떨어지는데 그냥 해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대요. 아니, 그래서 조모임 할 때 싸움도 안 하고 리더도 많이 해봤대. 아니, 그게 무슨 글로벌 역량이, 아니 글로벌 역량이 뭐냐고. 글로벌 역량 왜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 사업, 해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강점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누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냐 물어봤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한국에서만 주구장창 잘한 저 같은 애들도 외국인들이랑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해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 그게 바로 무엇일지, 어떤 이해를 갖춰야 해외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글로벌 역량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제시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수학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그리고 혹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여줬던 해외 관련된 역량들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 프로젝트나 아니면 보고서나 기타 등등 뭐든 좋습니다. 그런 경험들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통운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가이드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서류 합격 못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마음씨가 아니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